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 제가 낸 블록체인 논문이 이제 메이저 리비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리비전 태스크를 하느라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그 논문은 어셉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 유로시스라고 하는 학회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연파이낸스 2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제 와이언 파이낸스라고 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발음을 하다 보면은 와이언보다 연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파이낸스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리캡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 연파이낸스는 암호화폐 펀드 같은 것이죠. 유저들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고 이제 그 피를 일부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연파이낸스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이 연파이낸스 버전 1에 대한 스트래테지, 전략들을 살펴보고 버전 2에서도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것들은 다 연파이낸스에 있는 볼트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연파이낸스에 이더리움 볼트가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볼트에 이더리움을 디포짓을 하게 되면, 즉 입금을 하게 되면 연파이낸스는 이 이더리움을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다가 다시 디포짓을 합니다.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 원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담보로 잡고 담보 비율을 한 150%, 200%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다이를 발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은 이제 묶여 있는 거고요. 다이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다가 다이를 다시 갚으면은 이더리움을 되돌려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메이커에다가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다이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를 우리가 배웠던 커브라고 하는 서비스에다가 넣는 거죠. 커브에 있는 다이를 취급하는 풀에다가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커브 풀에서 커브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을 해주죠. 그러면은 그 커브 거버넌스 토큰을 모아다가 다시 파는 겁니다. 이더리움으로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볼트에 디포짓을 한 홀더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맡기면은 이더리움을 이자로 주는 그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역시 커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연파이낸스가 커브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커브는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을 하니까 아까 이더리움 볼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을 메이커에 맡겨가지고 다이를 만들었죠. 이 Y볼트라고 하는 상품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입금받습니다. 그래서 연파이낸스에 입금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LP 토큰화가 돼가지고 앞에 Y가 붙어요. 그래서 USDT를 넣으면은 YUSDT, TUSD를 넣으면은 YTUSD, YUSDC, YDAI 이런 식으로 연파이낸스에 예치된, 입금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앞에 Y를 붙여가지고 LP 토큰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이 Y가 붙은 토큰들을 가지고 다시 커브로 갑니다. 그래서 커브에 Y라고 하는 풀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Y라고 하는 풀이 있죠.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커브에서 Y커브라고 하는 LP 토큰을 또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Y커브를 가지고 YUSD로 갑니다. 이 YUSD는 연파이낸스에 있는 풀인데요. 지금은 YUSD가 아니라 Y커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Y커브에 다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Y커브 풀에서는 자기가 받은 Y커브 토큰을 가지고 커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커브는 당연히 지금 이 4개의 토큰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Y커브 풀에서 나오는 수익이겠죠. 그래서 그 커브를 벌어가지고 다시 팔아서 풀에 있는 토큰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수를 늘리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 거죠. 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들 커브에 자산을 예치를 하고 받은 커브 토큰을 원하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풀의 기초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더 풀에서는 이더로 바꾸고 Y볼트, 스테이블 코인 볼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를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페페가 막 이러고 있죠. 보시면은 딱 봐도 복잡해요. 얘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고 두 번째도 복잡했는데 세 번째는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링크라고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링크는 체인링크의 코인인데요. 이 체인링크의 코인을 아베라고 하는 대출 서비스에 맡기는 거죠. 예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에서는 앞에 A가 붙은 A링크라고 하는 LP 토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링크라고 하는 LP 토큰을 연파이낸스에 다시 가지고 와서 A링크를 취급하는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Y가 붙은 YA링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파이낸스는 무엇을 하느냐? 유저들에게는 YA 링크라고 하는 LP 토큰을 주고요. 연파이낸스는 지금 아베에 디포짓이 된 링크를 받았죠. 그러면 그 디포짓된 링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겁니다. 빌릴 땐 또
커브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 USDT, USDC, DAI, DST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또 똑같아요. 이 빌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Y커브 풀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 Y커브 풀은 아까 연파이낸스에 있었죠. 이 풀이죠. 이 풀.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 Y커브는 스테이블 코인을 연파이낸스에 그냥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커브로 가서 커브에 있는 Y풀에다가 넣어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Y커브를 얻어서 그 다음은 똑같겠죠. 이걸 가지고 커브에서 수익을 내서 즉 링크를 넣었으니까 기초자산이 즉 언더라잉 에셋이 링크죠. 그래서 링크를 다시 사가지고 불려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연파이낸스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페페가 막 이러고 있지만 이걸 천천히 뜯어보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약간 보기 싫은 그런 느낌인데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네 번째도 역시 커브를 활용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Y풀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의 전략은 3커브, 그러니까 3풀을 활용하는 겁니다. 3풀은 TUSD가 빠진, 그러니까 DAI, 테더, USDC만 이용해서 풀을 형성하는 게 3풀이에요. 유저는 커브 파이낸스로 가서 3풀에다가 다이랑 테더랑 USDC를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3커브를 받겠죠. 이 3커브를 가지고 와서 연 파이낸스에다가 다시 넣는 겁니다. 정확히는 연 파이낸스에 있는 3풀 볼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혹은 이제 제퍼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실습을 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퍼는 자산을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인과 동시에 제퍼에서 바로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즉 제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을 연파이낸스에 있는 3풀로 바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풀에 자산을 예치했고요. 이 3풀에서 3커브라고 하는 LP 토큰을 주죠. 이 3커브 LP 토큰을 커브의 거버넌스 게이지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 거버넌스 게이지에다가 LP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역시 커브를 주죠. 여기서는 이 커브를 두 가지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유니 수합으로 가서 다이로 수합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다이를 3풀에다가 이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수익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10%는 부스팅을 하는 거예요. 커브 파이낸스에서는 커브 토큰을 예치를 했을 때 두 가지 이득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커브를 예치를 하면 V커브라고 하는 LP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이 V커브를 가지고 있으면은 3커브 토큰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치한 커브의 양만큼 부스트를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받는 커브 토큰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부스팅에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커브 토큰의 양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3풀에 예치를 했을 때 받는 커브 토큰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자도 더 늘어나니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스팅 로직은 확실히 연이 강점을 가지는 게 개인이 하게 되면은 저 커브 토큰을 많이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보통 막 1년 이렇게 묶이니까 그 리스크도 있고 부스팅을 한 다음에 예치를 해야지 이자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모아서 해주게 되면은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패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긴 코인들이 있죠. 못 보던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들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메이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풀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은 리스크도 크고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LP 토큰의 홀더들이 얻는 이득도 매우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러면은 이 풀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메타풀이라고 해서 이 3풀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커브에는 UST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이 UST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메이저한 코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테라에서 만든 달러에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즘에는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엄청 메이저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풀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UST와 3풀을 합쳐서 만듭니다. 즉 각 풀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진 풀을 이용해서 새로운 풀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메타풀이라고 불러요. 이 커브 파이낸스에는 이런 메타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DP 더하기 3풀, USDN 더하기 3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GUSD 더하기 3풀 이런 것들이 메타풀이고요. 이 유저들은 이 메타풀에서 뭔가 교환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fee 역시 3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3풀의 토큰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버전 2에 있는 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전 2는 바사 디벨롭이라고 하는 트위터 아이디를 쓰는 어떤 개발자가 있어요. 이 개발자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하시는 분인데 이 개발자분이 버전 2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 그림이 연파이낸스의 V2Y Vault라고 하는 항목에 가시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설명을 들으시고 보시면은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은 첫 번째로 유저가 있죠. 그런데 유저들을 에이프, 유인원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유저들은 마치 유인원처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연파이낸스에 돈을 맡기기만 하면은 연파이낸스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길 원하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흔히들 아는 펀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원숭이들은 그래서 연파이낸스의 볼트에다가 자금을 넣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가디언이 있습니다. 가디언들은 이 볼트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볼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해킹을 당했다 라고 하면 이 볼트를 잠궈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어카운트의 거래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탈중앙화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파이낸스에서 실제로 해킹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피드를 조작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언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볼트를 잠그고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풀어주는 그런 식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가디언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운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이 게스트 리스트, 즉 화이트 리스트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리스트에 없는 사람들은 입국 컷을 하는 거죠. 이더리움에서는 계정을 마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블랙리스트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화이트 리스트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역시 굉장히 탈중앙화된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사고가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트에서는 트레저리, 즉 이 연파이낸스를 운영하는 운영재단이겠죠. 그 트레저리에 매니지먼트랑 퍼포먼스 피를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볼트에 관여하는 어떤 엔티티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실제 전략은 이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볼트에 있는 돈을 다시 스트래터지로 보내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개의 엔티티가 참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래터지스트라고 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에요. 버전 1에서는 전략을 미리 정해서 그 전략을 수행하는 볼트를 만들고요. 그 볼트에 돈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버전 2에서는 이 전략가들이 들어와서 전략을 계속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래터지스트들은 그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개발해내고요. 이 스트래테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래테지스트들은 그 대가로 퍼포먼스 피를 가지고 가고요. 이 퍼포먼스 피니까 잘해야 갖고 가겠죠. 보통 펀드에서 약속한 이익이 있고 그거를 초과하면은 수익분에 대해서 얼마의 이제 이득을 가져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Keep3R, 키퍼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이 키퍼가 뭐냐면 블록체인에서는 데몬이라는 게 없어요. 컴퓨터에서 항상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데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게 데몬이 될 수 있고, 혹은 서버라면 유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서버 프로그램이 일종의 데몬이에요. 블록체인에서는 그 데몬이 없어요. 블록체인에서는 항상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떤 유저가 보낸 트랜잭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데몬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더를 담보로 다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더의 담보 비율이 150%, 200%였는데 이더리움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발행한 다이의 양보다 담보로 잡은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메이커라는 서비스는 본인들이 담보로 잡은 자산보다 발행해둔 자산이 더 많으니까 메이커가 망하거나 다이가 망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강제적으로 매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데몬이 돌면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계속 트래킹해야 돼요. 가치가 폭락하면은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이더리움을 파는 거죠.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연파이낸스의 볼트에서도 여러가지 전략들을 짜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이 키퍼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키퍼 역시 안드레 크로네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키퍼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데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데몬 역할을 하면서 피를 일부 가져가게 돼요. 일종의 알바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볼트와 스트래테지에 대해서 유저들이 일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거버넌스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볼트를 바꿀 수도 있고 스트래터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돈을 그냥 맡기면은 알아서 이런 여러 엔티티들이 들어와서 내 돈을 불려주지만 때로는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이 볼트나 스트래터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략들은 다 비슷해요. 이런 똑같은 엔티티들이 있고 다만 이제 각 아베나 DYDX나 컴파운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 각각의 서비스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에 맞춰서 전략들을 짜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or you. 한 발짝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불이 나게 가야 돼. 난 무리하게 다가갈